여러분, 혹시 이혼 후에도 끊을 수 없는 인연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58세의 택시 기사 최성호 씨와 그의 전 장모님이 겪은 가슴 아픈 재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24년 11월의 쌀쌀한 아침, 성호는 여느 때처럼 택시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왔고 백미러에 비친 그의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죠. 10년 전 이혼 후 그는 줄곧 혼자였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모두 전처 수진 씨가 데려갔고 명절에도 연락 한 통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보고 싶을 때면 그는 핸들을 더 세게 잡곤 했죠. 기사님, 왕십리 시장으로 가주세요. 뒷좌석에 탄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호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왕십리 시장. 그곳은 성호가 결혼 생활 중 장모님과 자주 갔던 곳이었습니다. 장모님은 그를 우리 성호라고 부르며 아꼈죠. 수진 씨보다 오히려 장모님이 그를 더 이해해 주었던 것 같았습니다. 택시가 시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성호는 문득 생각났습니다. 오늘이 장모님 생신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는 남이 된 사이, 축하 인사 한마디 건넬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손님을 내려드리고 잠시 차를 세워둔 채 성호는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습니다. 연기가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지는 것을 보며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잘 계시려나.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낯익은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흰머리가 성긴 머리카락, 그리고 그 특유의 걸음걸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성호는 담배를 황급히 끄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그 뒷모습을 향했죠. 가까이 다가갈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장모님, 김순자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10년 전과는 너무도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한때 단정했던 옷차림은 낡고 해진 점퍼로 바뀌어 있었고 곧은 허리는 심하게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그녀가 시장 바닥에 떨어진 팥뿌리를 주워 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성호도 모르게 입에서 그 호칭이 튀어나왔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두 사람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성호야?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에서도 반가움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묻어났죠. 성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 어머니, 저 성호예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순자는 황급히 주워 담던 팥뿌리를 비닐봉지에 넣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응. 그냥 지내지 뭐. 너는 잘 지내니? 성호는 순자의 손에 들린 비닐봉지를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한때 자신에게 항상 좋은 것만 챙겨주시던 그 손이 이제는 버려진 채소를 줍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잠깐만요. 제가. 성호가 다가서려 하자 순자는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 모습에 성호는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을 경계하고 있다니. 성호야, 나는 괜찮아. 정말 괜찮으니까. 너도 바쁠 텐데 가봐. 그때 순자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다음 주까지는 꼭.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순자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성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빚 독촉 전화였다는 것을.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성호의 물음에 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보험회사에서 걸려온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성호는 10년을 함께 살며 장모님의 그런 표정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뭔가 숨기고 있을 때 짓는 그 특유의 표정을. 어머니, 혹시 수진이가 어머니께 연락 안 하나요? 순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수진이는 재혼했어. 3년 전에 미국으로 가서 살고 있어. 1년에 한 번 정도 전화 오는데 바쁜가 봐. 성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처가 재혼했다는 사실보다 장모님을 홀로 두고 미국으로 갔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죠. 그럼 어머니 혼자 살지. 아무도 없어. 아들은 사업 망하고 연락 끊긴 지 오래고, 딸은 저 멀리 가버렸고, 순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성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떻게 자식들이 이럴 수 있을까? 어머니, 점심이라도 같이 드시죠. 제가 사드릴게요. 아니야, 성호야. 우리가 무슨 사이라고. 이제 남이잖아. 너도 새 삶을 살아야지. 어머니는 저한테 남이 아니에요. 영원히 제 장모님이세요. 성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순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숨겼죠.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가족도 아닌데 무슨. 그 순간 순자가 비틀거렸습니다. 성호는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지러워. 잠깐만. 성호는 순자를 근처 벤치에 앉혔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얼굴은 더욱 수척했습니다. 볼은 푹 꺼져 있었고 입술은 창백했죠. 어머니,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 돈이, 병원비가 없어서. 순자의 고백에 성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벤치에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성호는 그녀 옆에 앉아 등을 쓸어주었죠. 그 손길에 순자는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성호야, 내가 왜 이래? 우리 수진이가 너한테 그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어머니는 항상 제 편이었잖아요.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수진이 바람을 피웠을 때도 순자는 성호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딸이지만 잘못한 건 잘못한 거라고 성호에게 미안하다고 했었죠. 그때 정말 미안했어. 내 딸이 그런 짓을 하다니. 너한테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할지. 어머니, 그만하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순자는 주머니에서 약봉지를 꺼내 약을 몇 알 삼켰습니다. 성호가 물었습니다. 무슨 약이에요? 혈압약이랑 당뇨약이야. 의사가 꼭 먹으라고 했는데 요즘은 살 돈이 없어서. 성호는 순자의 약봉지를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 차 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나는. 제발요, 어머니. 저 혼자 두지 마세요. 어머니마저 절 외면하시면 저는 정말 이 세상에 혼자가 돼요.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죠.
10년간 혼자 살면서 그가 가장 그리웠던 건 아이들도 전처도 아닌 바로 이 장모님이었으니까요. 순자는 성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한때 청년이었던 사위가 어느새 중년의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너도 많이 늙었구나. 어머니도요. 우리 다 늙어가네요. 두 사람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이어진 관계만이 가족일까요? 때로는 법적으로,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가족이 아닐까요? 성호는 순자를 낡은 다세대 주택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반지하 방으로 들어가는 순자의 뒷모습을 보며 그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날 밤 성호는 집으로 돌아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1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성호야, 수진이가 잘못했어. 내가 떠나는 게 맞아. 하지만 나는 내가 항상 내 사위라고 생각할 거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순자가 울며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때 성호도 울었습니다. 아내와의 이별보다 이 어머니와의 이별이 더 슬펐으니까요. 성호는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민수야. 잘 지내니? 뭐, 그냥요. 근데 갑자기 왜요? 너희 외할머니 만났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외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신 것 같더라.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엄마랑 이혼하신 지가 언젠데. 민수의 차가운 목소리에 성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있었죠. 아이들에게 자신은 가정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아버지였으니까요. 그래. 그냥 알려주고 싶었어. 아빠, 제가 하나 물어봐도 돼요? 응, 물어봐. 아빠는 왜 그때 엄마랑 싸우지 않았어요? 엄마가 그런 짓을 했는데도 왜 그냥 나가셨어요? 성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자신이 왜 싸우지 않았는지, 왜 그냥 포기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으니까요. 미안하다, 민수야. 됐어요. 끊을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성호는 소주를 한 병 꺼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순자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죠. 다음 날 아침 성호는 일찍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고등어, 갈치, 그리고 순자가 좋아하던 호박과 감자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끝에 순자의 반지하 방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성호야, 이 이른 아침에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반찬이라도 좀 해드리려고요. 들어가도 될까요? 순자의 반지하 방은 생각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고 벽지는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죠.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 몇 조각과 계란 2개가 전부였습니다. 성호는 말없이 부엌에 섰습니다. 고등어를 굽고 호박전을 부치고 감자조림을 만들었죠. 순자는 그런 성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호야, 내가 왜 이래? 정말 왜 이래? 어머니, 제가 그때 더 잘했어야 했어요. 어머니 혼자 두고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두 사람이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순자가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가슴을 부여잡았죠. 어머니, 가슴이, 숨이, 순자가 쓰러졌습니다. 성우는 황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왕십리동입니다. 70대 여성분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성우는 순자를 안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 땀이 흐르고 있었죠. 어머니, 제발, 제발 정신 차려요. 저 혼자 두고 가지 마세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순자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성우는 구급차에 동승했죠. 보호자세요? 네. 아니, 저는. 성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요? 전 사위, 남.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입니다. 제가 아들이에요.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위기는 넘겼는데 앞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으신 것 같네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입원비와 수술비 합쳐서 최소 500만 원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면 자신의 전 재산이었지만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순자를 보며 성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죠. 순자가 눈을 떴습니다. 성우야, 어머니 깨셨어요? 이제 괜찮아요. 수술도 잘 끝났어요.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해결했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게 이런 짐을. 어머니, 제가 더 미안해요. 그때 왜 어머니를 붙잡지 않았을까요? 왜 그냥 떠났을까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다 우리 수진이가.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수진이한테만 신경 쓰고 어머니는 항상 곁에 계실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어머니도 혼자 되실 거라는 걸, 외로우실 거라는 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성우의 고백에 순자는 더욱 흐느꼈습니다. 나도 너를 원망했어. 왜 우리 수진이를 혼자 둬서 바람을 피우게 했냐고. 하지만 그건 내 욕심이었어. 수진이는 원래 그런 애였는데 너한테만 책임을 돌렸어. 어머니. 그런데 막상 내가 떠나니까 수진이보다 내가 더 그리웠어. 내 진짜 자식은 너였구나 싶었어.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도 너만큼 나를 생각해준 사람이 없었거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울었습니다. 10년간 쌓였던 오해와 원망, 그리움과 미안함이 모두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죠.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성우는 놀라 일어섰죠. 민수야, 어떡해. 아빠가 병원에 계시다고 해서. 할머니, 괜찮으세요? 순자는 민수를 보자 또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야, 우리 민수, 이렇게 컸구나. 민수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릴 적 자신을 그토록 아껴주던 할머니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누워있다니. 할머니,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엄마도 미국 가고. 할머니 혼자 계신 줄 알았으면. 괜찮아. 할머니는 괜찮아. 민수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성우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죠.
아빠, 할머니 제가 모실게요. 아빠 혼자 감당하기 힘드실 테니까. 민수야, 할머니는 가족이에요. 엄마랑 아빠가 이혼했어도 할머니는 영원히 제 할머니예요. 여러분, 이 순간이 바로 진정한 가족이 만들어지는 순간이 아닐까요? 혈연도 법적 관계도 넘어선 순수한 사랑과 책임감으로 이어진 가족 말입니다. 3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순자는 성우가 마련한 작은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건강도 많이 회복됐죠. 매주 일요일이면 성우와 민수 그리고 민수의 여동생 지영이도 와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된장찌개 진짜 맛있어요. 지영이의 칭찬에 순자는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지영이가 좋아하니 할머니가 기분이 좋네. 식사를 마치고 다 함께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성우야, 그리고 애들아. 할머니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모두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어.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잘 관리하면 오래 살 수도 있지만 심장이 많이 약해졌다고. 할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지영이가 울먹였습니다. 순자는 지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그래서 말인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한테 진짜 할머니가 되고 싶어. 법적으로는 아니어도 마음으로는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 성우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이미 가족이에요. 앞으로도 영원히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할머니는 저희 할머니예요. 그 누가 뭐래도. 순자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성우를 바라보며 말했죠. 성우야, 너 재혼 생각 없니? 아직 젊은데. 어머니가 계시는데 무슨 재혼이에요.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제 행복이에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좋은 사람 있으면. 있어요. 제 앞에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 순자는 성우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웃었죠. 넌 참, 왜 그렇게 바보 같니?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어머니도 바보처럼 절 아껴주셨잖아요. 저녁이 되어 아이들이 돌아간 후 성우와 순자는 베란다에 나와 앉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죠. 성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도 고마워요, 어머니. 다시 가족이 되어줘서. 수진이가 알면 뭐라고 할까? 수진이도 이해할 거예요. 어머니가 행복하신 게 수진이한테도 좋은 거니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 애도 언젠가는 알겠지. 진짜 가족이 뭔지.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때로는 피보다 진한 것이 정이라고 하죠. 성우와 순자처럼 법적으로는 남이 되었지만 마음으로는 영원한 가족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자식들과 멀어져 외롭게 사시는 분들도 많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쯤 안부를 여쭤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이혼이나 재혼으로 인해 끊어진 인연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끊어져야만 하는 인연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성우와 순자처럼 새로운 형태의 가족으로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작은 케이크에 촛불이 켜졌습니다. 순자의 75번째 생일이었죠. 성우,
민수, 지영, 그리고 새로 합류한 민수의 여자친구까지 작은 거실이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소원 빌고 불 끄세요.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빌었죠. 이 행복이 오래오래 계속되기를. 그리고 수진이도 언젠가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기를. 촛불을 끈 순자가 말했습니다. 내 소원은 이미 이루어졌어. 너희들이 있으니까.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성우가 문을 열었더니 뜻밖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씨, 수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수진이 서 있었죠. 엄마가 여기 계시다고 들었어요. 민수가 연락했어요. 성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들어올래요? 수진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순자는 수진을 보자 벌떡 일어섰습니다.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죠.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니야. 내가 왔으니 됐어. 그것으로 충분해. 성우는 조용히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복도에 나와 담배를 피우는데 민수가 따라 나왔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괜찮아. 이것도 어머니를 위한 거니까. 엄마가 아빠한테 미안하대요. 성우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미움을 품고 사는 건 힘든 일이야. 용서하는 게 때로는 더 쉬워. 특히 어머니처럼 좋은 분을 위해서라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멋있어요. 진짜로. 갑자기 그냥 이제야 아빠가 왜 그때 싸우지 않았는지 알 것 같아요. 싸우는 것보다 지키고 싶은 게 있었던 거죠? 할머니와의 관계처럼. 성우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도 이제 다 컸구나.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수진과 순자, 성우와 아이들이 모두 한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죠. 과거의 상처, 오해, 그리고 용서에 대해.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죠. 새로운 형태의 가족, 더 넓고 따뜻한 가족이 되어가는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결국 무엇일까요?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아플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 그것이 진짜 가족 아닐까요? 오늘 성우와 순자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